안녕하세요. 새벽에 책 읽는 아줌마, 엔더줌마입니다. 주말이 다가오는 신나는 금요일 새벽인데요. 오늘도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위주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걷기만 했는데 병이 났다?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라. 강의를 가면 운동과 관련해 흔히 듣는 질문이 있다. 주변에 걷기 운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는데 걷기를 하는 게 맞나요? 발목이 나가고 무릎이 나가고 고관절이 아프대요. 무릎은 소모품이라는데 많이 걸으면 나중에 더 아픈 것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 중에는 관절이 좋지 않으니 아예 걷지 말 것을 처방받았다는 분도 있다. 사람이 최소한으로만 걸으면 어떻게 될까? 거의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1% 속도로 근력이 감소한다. 정상적으로 일상활동을 하는 경우 노화에 따라 1년에 1% 정도가 빠지는데 무려 하루에 1년치를 잃는 것과 같다. 몇 시간만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도 온 몸에 염증이 생기고 즉각적인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며 지질 패턴이 나빠진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즉,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급속히 노화한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걷는다고 연골이 닳아서 못 쓰게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걷는 것이 연골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여러 연구에서 활발한 신체 활동은 연골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능을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연골과 주변 근육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활발한 신체 활동은 근육, 관절, 심장 등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끊임없이 걷는 생활 습관은 느리게 나이 들기 위해 아주 중요한 유지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걸으면 소용없다. 걷기만 했는데 어딘가 나빠졌다는 사람의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면 대개 유연성 부족, 코어 근육의 약화, 둔근의 취약성에 그 원인이 있다.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지점인 고관절, 어깨관절, 목뼈와 허리뼈 사이 흉추의 유연성이 부족하면 걷는 동안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제한되어 일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다른 근육은 지나치게 이완되어 편향된 부하가 발생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발의 아치, 발목, 무릎, 고관절과 허리, 목을 포함하는 여러 관절과 근육 및 인대는 긴 거리를 걷고 달리는 과정에서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진화되어 있다. 이 모든 요소가 율동적으로 움직이며 그 과정에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관절이나 힘줄에 부담이 가해져 통증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척추와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몸의 중심부인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안정성과 균형이 떨어져 걷는 동안 몸이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허리, 무릎, 발목 등의 부상을 유발한다. 걷다가 허리에 담이 들리거나 걷기 운동을 한 후 디스크 또는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됐다면 대부분 코어 근육이 약한 경우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걷는 동안 발의 착지와 밀기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리 근육과 무릎, 발목 관절에
불필요한 긴장과 부하가 가해지고 통증이 생기거나 관절염이 악화되기도 한다. 결국 본인의 몸이 운동으로서의 걷기를 견딜 수 없을 정도, 즉 근골격계의 내재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역량 이상의 걷기를 감행하면 어딘가에 탈이 나는 것이다. 제대로 걸을 수 있는 몸 만들기.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을 통해 고관절, 견관절, 흉추의 움직임 범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는 여러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는 정적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이 가장 기본이 된다. 코어 근육은 플랭크나 브릿지 같은 운동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둔근 강화를 위한 운동도 필수적이다. 이런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걷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관절에 부담이 덜해지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걷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량을 선택해야 한다. 무조건 하루에 10,000보, 20,000보를 걷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맨발 걷기는 어떨까? 최근에는 맨발 걷기가 각광을 받고 있다. 맨발 걷기는 기본적으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호흡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다. 이는 마음 챙김 명상과도 비슷해서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관절과 근육을 더 잘 느끼고 또 섬세하게 사용하면서 걸을 수 있기에 일반적인 걷기에 비해 자세가 개선되며 코어를 비롯한 여러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코어가 개선되면 호흡이 가라앉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배변과 배뇨의 불편감이 나아진다. 한마디로 화병약인 셈이다. 맨발 걷기를 통해 화병 증상인 손발 저림과 차가움, 온몸에 설명되지 않는 통증, 이유 없는 불안감, 목의 이물감 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무리한 맨발 걷기는 족저근막염을 포함한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바른 자세로 걷는다면 건강상에 도움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 걷기는 사람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이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다. 걷기는 몸 전체의 근육을 움직이고 심혈관계의 건강을 개선하며 뇌에도 좋은 만병통치약과 같은 운동이다. 하지만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올바른 자세와 방법, 제대로 걷기 위한 꾸준한 근육 강화도 필요하다. 걷기가 가진 힘을 믿고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보길 바란다. 지금까지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